안녕하세요. GB스터디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정현옥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받은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고3 2등급, 고2 2등급 첫 번째 질문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모든 골든 룰들이 똑같이 모든 골든 룰들이 똑같지는 않다. 두 종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첫 번째 줄이 중요한 만큼 첫 번째 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모든 골든룰이라는 소재가 등장하면서 모든 골든룰들이 같지는 않고 이제 두 가지 종류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생겨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부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버전은 골든룰 중에서 부정적인 버전이라는 거는 restraint, 제한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버전은 간섭이라는 거를 장려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적어도 not causing harm이라고 해서 해로운 것을 유발시키지는 말아라 라고 이제 기준점을 두고 있고, 다른 것은 열망하거나 뭔가 이상적인 혜택을 주는 어떤 행위를 향해서 가리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그런 룰들의 어떤 example 예시들이 다 리스트 나열하기에는 지칠 정도로 굉장히 많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어떤 목적을 충족시켜줄 만한 버전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 줄에 너를 해롭게 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지 말아라 라고 이제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버전들은 다른 사람을 결국 좀 돌봐라 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줄에 가시면은, 하지만 그런 골든 룰들이 행위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를 격려하라고 장려는 시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반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자기 스스로랑 관련된 것을 포기하라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골든룰의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인 그 두 가지 버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가지 종류가 이제 발생했다,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emerge라는 동사가 김건우 선생님, 혹시 emerge라는 동사가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자동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emerge라는 동사는 자동사인데, 자동사는 기본적으로 수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merge라는 동사가 맞을지, 수동태를 쓴 be emerged가 맞을지, 그냥 능동 형태가 맞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이 되지 않는다, 그 표현인 것 같고, 2번은 맥락적으로 봤을 때 골든 룰들이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제3자 타인에게 이제 도와주고 돌봐줘라, 그거를 이제 격려한다라는 취지의 글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법적으로 대명사 another를 써버리면은 또 다른 대상을 하나를 지칭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타인의 내용으로서 전반적인 어떤 타인의 제3자 대상들을 나타내는 거니까 another인지 타인 대상을 나타내는 another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가소짐주합니다. 투이하하는 것은 점점 더 쉬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간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대체하는 게 점점 더 쉬워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나래의 법비, 나돈니 A 벗 올수비 구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 구문, B이기 때문에 그 대체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B를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점점 더 똑똑해져서 스마트해져서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더 전문화되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간을 이제 대체를 하는 어떤 이유가 그 알고리즘이 더 똑똑해져서 어떤 측면보다도 인간이 또 전문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그런 로버트는, 자, 그런 알고리즘의 어떤 역할은 똑똑한 로버트는 알아야만 합니다. 왓저를 알아야만 하는데, 그 플린스톤이 그 조약돌 같은 건데, 조약돌로부터 그 창 끝을 준비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버섯을 그 숲으로부터 발견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맘모스도 이제 추적해서 이제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2개 정도, 12명 정도가 되는 다른 헌터들의 어떤 책임을,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어떤 책임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상처나 부상을 밴드로 잘 감을 수 있는 의학적인 어떤 의학적 용도로 쓰는 허브도 사용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방법을 나타내는 어떤 측면으로서 주춧돌로부터 창끝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방법으로서 what이 아니라 how를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반적으로 이제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서 AI의 컴퓨터의 인간 대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넘어가면, 자, 그래서 그 AI가 인간을 그 잡 마켓으로부터 그 쥐어 짜내는다라는 표현인데, 이제 쥐어 짜내는 것은 이제 이 니즈는 이제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와서 뒤에서 수식해주는 것 같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잡 마켓으로부터 인간을 쥐어 짜내는 것은 그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능력을 더 능가하도록, 특정한 능력 측면에 있어서 더 능가하도록 하게 해줍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특정한 어떤 직업들이 요구로 하는 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하우 맨 끝에 절을 보면은 이게 사실 좀 이 문제가 좀 헷갈리긴 했는데, 하우 절로 이게 만약에 이제 명사절로 보게 된다면은 하우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디맨드는 삼형식 타동사로서 목적으로 꼭 취해야 되는 문장입니다. 근데 지금 디맨드 뒤에 목적어가 빠져서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명사절이라면은 이제 what을 써야 맞는 건데, 명사절이 아니라면은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 내용이거든요. 앞에 있는 ability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로 봐서 지금 불완전한 문장을 동반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서 지금 how로 볼 것이냐, 아니면 ability를 선행사로 취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볼 것이냐 해서 how를 위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마지막 질문 좀 내려주세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자동사, 타동사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로 자동사는 수동태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이제 참고해서 여기서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 형태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은 여기서는 해석적으로 봤을 때 또 다른 타인으로서 제3자 다른 대상들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특정한 아무거나 하나를 지칭하는 대명사 another이 아니라 another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방법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무엇을 나타내는 what to의 어떤 표현이 아니라 방법을 나타내는 how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여기서 뒤에 나와 있는 how는 명사절이 아니라 앞에 있는 ability를 꾸며주는 형용사절로서 여기서는 관계대명사절이기 때문에 how를 관계대명사 위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등급을 대상으로 잡긴 했는데 만약에 2등급 이하의 3등급 미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업을 한다면은 3등급 학생, 3등급 미만 대상으로 수업을 했을 때는 잘 출제가 되는 1형식 자동사가 실질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필기를 해주고 그거를 좀 암기하도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 표현은 사실 좀 가끔씩 나오는 표현인데 아이들이 잘 공부를 하지 않은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문장 속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대명사 예시를 문장에 적용시키면서 연습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방법을 나타내는 이제 how의 표현을 물어보는 것으로서 이제 뭐 명사절 다음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구조는 사실 이제 2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거의 아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구조 자체를 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구조를 다시 한번 좀 인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문법적인 부분만 볼 게 아니라 어떤 의미적인 부분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구조를 잘 파악을 해서 이제 문제에서 잘 등장을 하는 명사절하고 형용사절의 어떤 쓰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 위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와 난이도를 하면 자동사, 타동사 굉장히 잘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4로 잡고 난이도는 2.5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적인 어떤 해석을 요구를 하는 부분으로서 아주 그것도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고 난이도는 3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명사절, 형용사절 구분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잘 나오는 부분이고 3.5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